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72의 나이에 며느리와 인연을 끊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입니다. 26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손주 걱정.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이름마저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찾아오더군요. 12살 손녀 할인이가 보여준 용기가 72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며느리와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2월 말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매화나무 가지에 연분홍 꽃망울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던 그런 날이었지요.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할인이 도시락부터 챙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70이 넘으니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할인이만큼은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아이 엄마인 세나는 요즘 새로운 쇼핑몰 일로 바쁘다며 아침마다 늦잠을 자거든요. 할인아, 일어나자. 벌써 7시야. 손녀방 문을 살짝 열고 다정하게 깨웠습니다. 할인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도 멸치볶음 넣어주세요. 친구들이 할머니 멸치볶음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할인이만큼은 제 손맛을 알아주니까요. 저는 정성스럽게 멸치를 손질해서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넣어 볶았습니다. 아이 치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세나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나더니 할인이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또 이런 반찬이에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할인이 친구들 엄마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을 이런 것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할인이가 학교 가기 전에 상처받을까 봐서요. 그럼 세나야, 내가 만들어줄래? 목소리에 힘을 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전 지금 새 브랜드 런칭 때문에 정신없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많다고요? 할인이 등하교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해주고 언제 시간이 많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세나는 화장품을 바르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정말 시댁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할인이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해 할인이가 생일 선물로 준 예쁜 분홍색 수첩이었어요. 그 안에 날짜와 함께 세나의 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 마이너스 도시락 반찬을 두고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느냐고 말함. 할인이 앞에서 글씨를 쓰면서도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이런 기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이 작은 글자들이 제게는 숨구멍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할인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정성껏 만들어 도시락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세나가 또 나타나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계란말이도 요즘엔 다르게 해요.
치즈도 넣고 허브도 넣고 아이들 취향을 모르세요. 그 말을 들은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난 할머니 계란말이가 좋은데. 하지만 세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또 수첩에 적었어요. 3월 1일 수요일 마이너스 계란말이를 두고 아이들 취향을 모른다고 말함. 할인이가 좋다고 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첩은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세나의 무심한 말들, 한숨 섞인 불평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화풀이용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더라고요. 세나는 특히 할인이 친구들이나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저를 가장 무시했습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가 자신의 체면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목요일 오후 할인이 친구 엄마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호떡을 구워줬어요. 밀가루 반죽에 흑설탕과 견과류를 넣어서 정성껏 부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할인이 친구 성민이 엄마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요즘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나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워낙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전 요즘 아이들 간식은 따로 주문해서 주거든요. 더 위생적이고 영양도 좋고. 순간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비위생적이고 영양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성민이 엄마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첩에 적었어요. 3월 7일 목요일 마이너스 성민이 엄마 앞에서 할머니. 음식을 옛날 방식이라며 비위생적이라는 식으로 표현함. 할인이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밝고 수다스러운 아이였는데 요즘은 할머니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어요. 그 모습이 제일 속상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가끔 세나와 제가 시큰둥한 분위기인 걸 눈치채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다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할인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왜 요즘 자꾸 한숨 쉬세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목이 메어왔어요. 할인이까지 제 마음을 눈치챘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아니야, 할인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는 나이 드시면서 좀 예민해지신 거야. 이해해야지. 예민하다고요? 저는 그냥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바랐을 뿐인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치고 오늘까지의 모든 기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상처들이 작은 글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한 사람의 존재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3월 중순, 봄 기운이 완연해지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재무팀 차장으로 승진이 거의 확실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부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도윤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기색이 돌았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일해온 결과를 인정받는 것이니까요. 정말 잘 됐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세나의 반응은 달랐어요.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럼 이제 정말 안정된 거네요. 우리 가족 식사 한번 해야겠어요. 제 친구들도 초대해서 말이에요. 세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승진하는 것처럼 신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나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세나의 친구 4명이 참석했어요. 모두 세나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갔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회색 바지, 그리고 할인이가 작년에 사준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나름대로는 정성껏 준비한 차림이었는데 레스토랑에 도착하자마자 세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상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화려하게 입으셔도 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나의 친구들이 저를 보며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저를 품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세나는 마치 무대의 선 배우처럼 행동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윤이의 승진 소식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오빠가 워낙 성실하니까 회사에서도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세나야, 너도 남편 내조 잘한 덕분이야. 요즘 남편 뒷바라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자 세나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내조라. 사실 제가 시집와서 이 집 분위기를 많이 바꿨거든요. 원래는 너무 보수적이고 옛날식이었는데 제가 좀 현대적으로 만들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수적이고 옛날식이라는 것은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어머님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고부 갈등 많다던데. 세나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이해심이 많으세요. 그래도 가끔은 세대 차이가 있죠. 세대 차이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의 축하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세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한 잔 마신 후부터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사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손자, 손녀 일에 간섭을 많이 하세요. 할인이 교육 방침도 제가 정하고 싶은데 자꾸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거든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요즘 육아는 과학적으로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들은 경험만 믿으시니까 답답하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인이를 사랑으로 돌봐온 제 마음이 간섭이고 옛날 방식이라는 건가요? 할인이가 제 계란말이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나는 할인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어쨌든 제가 시집와서 이 집격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 촌스럽다고 저는 마침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소리에도 친구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나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나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이 집이 그렇게 촌스럽고 형편없었다면 왜 시집 왔니?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세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니? 내가 와서 이 집 격을 올렸다는 것은 그전엔 격이 낮았다는 뜻 아니야? 도윤이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엄마, 오늘은 좋은 날인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쌓인 상처가 터져 나왔거든요. 도윤아, 내가 승진한다고 해서 기뻤어.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하지만 그것이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모욕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세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 나를 깎아내려서 자랑을 한다고? 친구들 중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좋은 날인데 오해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뜨겠습니다. 세나야, 내가 이 집격을 올렸다고 하니 이제 내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하린이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차가운 3월 저녁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대한 쓸쓸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적었어요. 3월 23일 토요일 도윤이 승진 축하 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시집 와서 이 집격을 올렸다. 촌스럽다고 표현함. 하린이도 들었음.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린이가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가장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하린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의 맑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하린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린아. 할머니가 하린이를 지킬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뭔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해 9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6달이 흘렀지만 3월 그날의 일은 여전히 우리 집안에 차가운 기류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세나와 저는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도윤이는 여전히 모른 척하며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린이만큼은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아이는 종종 제 곁에 와서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추석 전날인 금요일 오후 저는 명절 음식 준비로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느라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명절만큼은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세나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온다며 나갔다가 오후 늦게 돌아왔습니다. 파마를 새로 했는지 머리가 곱슬곱슬했고 진한 화장에 빨간 입술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명절이라고 신경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네요. 세나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전을 붙이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내일 오전에 마저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머니, 요즘 음식 만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유튜브 보시면 요리 채널이 많거든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명절 전날이니까 참기로 했어요. 그래,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봐야겠네.
하지만 세나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나물 무치는 것도 요즘엔 올리브 오일 쓰고 견과류도 넣고 좀 더 고급스럽게 해요. 저는 손을 멈추고 세나를 바라봤어요. 50년 가까이 해온 제 음식이 고급스럽지 못하다는 건가요? 세나야, 그럼 내가 해볼래? 유튜브에서 배운 그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아, 전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미용실에서 몇 시간 앉아 있었더니 결국 또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도윤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승진건으로 업무가 많아졌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 도윤이의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제 정성을 알아주니까요. 내일 아침에 마저 준비해서 11시쯤에는 상 차릴 수 있을 거야.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세나가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더라고요. 명절 전날 저녁에 웬 술인가 싶었는데 곧이어 도윤이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오빠, 오랜만에 우리 둘이 마셔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도윤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잔을 받았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술을 마셔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어머니. 와인 한 잔 정도는. 하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습니다. 세나는 평소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았어요. 뺨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인이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세나와 도윤이가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오빠. 요즘 시어머니하고 사는 게. 세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세나야, 목소리 좀 줄여. 할인이가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세나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술에 취한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맨날 그러세요. 할인이.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제 목소리 낼 권리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살면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게 처음이에요. 도윤이가 당황해서 세나를 말렸어요. 자기야, 너무 흥분하지 마. 어머니가 그런 뜻이 아니셔. 하지만 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해졌어요. 오빠는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전 정말 지쳤어요. 매일 눈치 보고 뭘 해도 틀렸다고 하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나야, 내가 언제 내가 틀렸다고 했니? 오히려 너를 배려하려고. 배려요? 이게 배려예요? 제 음식엔 간섭하고 할인이 교육에도 참견하고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친구들 앞에서 무시했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무시당한 건 저였는데 말이에요. 세나야, 정신 좀 차려. 누가 누구를 무시했다고? 그 순간 세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정말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얹혀 사는 노인네가. 얹혀 사는 노인네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얹혀 산다고요? 뭐라고 했니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나는 술 기운에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맨날 이래라 저래라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존경받을 줄 알고. 그때였습니다. 세나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더니 제게 던진 거예요. 저는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컵이 제 왼쪽 어깨를 강하게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어깨를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프기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할인이 방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할인이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컵, 어깨를 감싸고 있는 할머니, 술에 취해 서 있는 엄마까지. 아이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할인아, 뭐 하는 거야? 도윤이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할인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화면에는 세나의 붉어진 얼굴과 바닥의 물컵, 그리고 어깨를 만지고 있는 제 모습이 모두 담겼을 거예요. 세나가 할인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인아, 그거 당장 끄란 말이야. 하지만 할인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작은 목소리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맞으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들도 못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도윤이가 급하게 일어나서 할인이에게 다가갔어요. 할인아, 그만해. 가족끼리 있었던 일이니까. 아빠도 할머니 편이 아니에요? 할인이의 맑은 눈동자가 아빠를 바라봤어요. 도윤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당장 그 핸드폰 꺼. 안 그러면 뺏을 거야. 하지만 할인이는 이미 녹화를 멈추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초 정도였지만 모든 상황이 다 기록되었을 거예요. 저는 어깨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인이의 용기에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도윤이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모두 흥분했으니까 각자 방에서 진정하자. 내일 얘기하고 또 덮으려고 하는군요. 항상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깨는 계속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수첩을 꺼내서 적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밤 세나가 술에 취해 얹혀 사는 노인네라고 모욕하며 물컵을 던져 어깨를 맞음. 할인이가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함.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할인이가 보여준 용기가 저에게도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명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나머지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깨 부분에 작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세나는 아침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아니면 어젯밤 일이 부끄러워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윤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어색한 표정으로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할인이만은 언제나처럼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상 차리는 것부터 그릇 정리까지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아이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할인아, 괜찮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할머니가 더 아프시겠어요. 아이의 걱정 어린 눈빛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했어요. 오전 10시쯤 세나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진한 화장은 지워졌지만 눈이 부어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어났니? 좀 어때? 하지만 세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사과는커녕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 때문에 할인이가 이상한 짓 했잖아요. 이상한 짓이라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니?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세나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물컵을 던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할인이가 그것을 기록한 것만 문제라는 식이었습니다. 세나야, 그 전에 내가 한 행동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걸 촬영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세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되레 할인이를 탓하다니. 그럼 내가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른이 아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으면. 사과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해요? 세나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나야,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기억나니? 기억나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무시했잖아요. 계속 저한테만 뭐라고 하고 또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매일이에요.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고 음식도, 육아도 다 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그건 무시가 아니라 조언이었어. 그리고 설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게 물건을 던질 이유가 되니? 세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어쨌든 할인이가 촬영한 건 잘못된 거예요. 당장 지우라고 하세요. 왜 지워야 하는데? 가족 간의 일을 촬영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중에 어디에 쓸지 몰라서 무서워요. 그때 할인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저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세나가 할인이를 노려봤어요. 할인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리고 그 영상 당장 지워. 싫어요. 할인이의 단호한 대답에 세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할머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할머니만 참아야 해요? 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 정말 버릇없이 굴겠네?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해. 세나가 할인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저는 앞을 막아섰어요. 세나야, 할인이한테 화내지 마. 아이는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도 그러세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세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이야기요? 뭘 이야기해요? 어차피 어머니는 저를 이해할 생각도 없잖아요. 그때 세나가 부엌으로 가더니 물통을 들고 왔어요. 2리터짜리 큰 물통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세나야, 그걸 왜 들고 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세나가 소리치면서 물통을 기울였어요. 차가운 물이 제 몸에 쏟아졌습니다. 옷이 흠뻑 젖고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세나야.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세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 물통을 내려놓고는 제 팔을 거칠게 밀쳤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손목을 다쳤어요. 젖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할인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아이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할인아, 그거 끄라고. 세나가 소리쳤지만 할인이는 이미 녹화를 시작했어요. 바닥에 넘어진 할머니, 젖은 옷, 흩어진 물, 그리고 흥분한 세나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화면에 담겼을 거예요. 이번에는 도윤이도 나타났습니다.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야, 다들. 도윤이가 당황해서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목이 아파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목이 좀 아프네. 할인이는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긴급 백업 기능을 켠 것이었어요.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도록 말이에요. 할인아, 제발 그만해. 세나가 할인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이가 막았어요. 자기야, 진정해. 어머니 괜찮은지부터 확인하자. 저는 도윤이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손목은 계속 아팠어요. 할인이가 녹화를 멈추고 말했어요. 할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이의 침착한 판단에 놀랐습니다. 12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세나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다 어머니가 저를 몰아세워서 그런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왜 계속 참기만 해야 해요? 도윤이가 세나를 달랬어요.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어머니도 옷 갈아입으시고. 하지만 저는 이제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모든 게 지쳤습니다. 도윤아, 나는 괜찮으니까 내 아내부터 챙겨.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구나.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할인아. 아이가 들어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손목이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할인아가 더 중요해. 놀랐지? 할인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이 영상은 지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왜? 학교에서 배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그래야 할머니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할인이는 이미 휴대폰을 조작해서 영상을 안전한 곳에 저장해 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생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할인아, 고마워. 할머니를 생각해줘서. 할머니, 저희 학교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영상 편집 동아리에서 이런 거 배우거든요. 아이의 말에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어른들이 외면하는 문제를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수첩에 또 기록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세나가 사과 대신 할인이 촬영을 문제 삼음. 물통을 쏟고 밀쳐서 넘어뜨림. 손목 다침. 할인이가 다시 촬영하고 클라우드 백업함.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12살 손녀가 보여준 용기가 72 할머니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인이의 작은 휴대폰 안에 담긴 진실이 어쩌면 제 인생을 바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세나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도윤이는 더욱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할인이만이 평소처럼 저를 챙겨주었지만 아이의 표정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화요일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할인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상담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상담 선생님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할인이가 뭔가 잘못했니? 아니에요. 제가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일이 많아서 선생님이 걱정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멍하니 있었다고요? 집안일 때문에 할인이까지 영향을 받았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처음엔 그냥 학교 생활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만 울어버렸어요. 할인이의 눈가가 빨개졌어요.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왜 울었을까? 할머니 걱정이 너무 많아서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아이의 솔직한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선생님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했어요. 할인이가 다 말했다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뭘 다 말했다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물건 던지고 물 쏟고 밀쳐서 넘어뜨린 것까지요. 그리고 제가 촬영한 영상도 있다고 했어요.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거예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런 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상의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전문가의 도움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족 간의 일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씀하셨니?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가정폭력 상담소라.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제가 그런 곳을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인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번호 써주셨어요. 언제든지 연락해보라고 하셨어요. 메모지에는 정성스럽게 적힌 전화번호와 함께 경기 북부 가정폭력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담교사 이지은 선생님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그런 곳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할인이의 걱정, 어린 눈빛을 생각하니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세나와 도윤이가 모두 나간 후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 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생각보다 친근한 목소리여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상황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폭력까지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제 이야기인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시네요. 혹시 증거가 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손녀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고 제가 그동안 기록해온 수첩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매우 중요해요.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상담소는 고양시청 근처에 있었어요. 버스로 4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뎠구나 싶었습니다. 이틀 후인 금요일 오후 저는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상담사 김미경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제가 가져간 수첩과 할인이의 휴대폰을
꼼꼼히 살펴보시더군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신 것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김 선생님은 할인이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상의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상황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손녀분이 정말 용감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정말 도움이 될까요? 가족 간의 일인데. 어머님,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이 용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에 뭔가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니요. 변호사 선생님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주에 법률 상담 일정이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동의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바에야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박정호 선생님과 만났어요. 40대 초반에 꼼꼼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사례는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영상 증거와 일기 형식의 기록이 시간순으로 일치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호명령 신청도 할 수 있고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다만 어머님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으신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며느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건가요? 사실 처벌이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녀가 이런 걸 계속 봐야 한다는 게 가장 걱정이고요. 그렇다면 보호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에 이렇게 체계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인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들이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곧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 씨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정도였는데 점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분이 다가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순 씨,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며느리한테 맞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시원한 느낌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어머, 정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제 대답에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잘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죠.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다들 참기만 하시더라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니어 가정폭력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인터뷰를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상담소 김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사례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드릴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인터뷰는 상담소에서 진행되었어요. 기자 선생님은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어머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혼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람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기자 선생님이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사람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는 것은 며느리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드디어 제 진짜 마음을 말한 거였거든요. 저는 사람입니다. 물건도 아니고 그냥 참기만 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저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저는 그런 인연을 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어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세상에 냈구나 싶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할인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뭔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할머니가 용기를 냈거든. 정말요? 어떤 용기요? 할머니가 할머니답게 살기로 했어.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작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나는 기사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이도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가 신문을 들고 와서 다급하게 물었어요. 기사 제목은 72 시어머니의 용기, 며느리 폭력에 맞서다였습니다. 기사에 나온 그대로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도움을 요청한 거지. 하지만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올 일이에요? 가족 간의 일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당해야 한다면 그런 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세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범죄였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에 소문을 내시면 어떻게 해요? 세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체면만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경기 북부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상담소에서 제 사건을 신고했다는 거였어요. 박영순 어르신이세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드디어 경찰이 개입되는구나 싶었어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는데 세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서요? 정말 경찰서까지 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지. 내가 한 일을 신고하는 거니까.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세나야,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 하지만 넌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잖아. 다음 날 오전, 저는 할인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아이가 증인이니까 함께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수사관 김태윤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었어요. 어르신 힘드셨겠지만
차근차근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적어온 수첩을 펼쳤어요. 2월부터 9월까지 세나가 저에게 한 모든 모욕과 폭력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네요. 이런 기록이 있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사관 선생님은 할인이가 촬영한 영상들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영상의 화질도 선명하고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도 변조되지 않았고요. 메타데이터가 뭐예요? 할인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기록되는 정보들이야.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촬영했는지 알 수 있어서 증거로 쓸 때 아주 중요하단다. 수사관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서 수사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피신고인에게도 조사 통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임시보호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시보호 명령이 뭔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신청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세나의 폭력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할머니가 용감한 게 아니라 할인이가 용기를 줬거든. 제가요? 할인이가 영상을 찍어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할머니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거야. 아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세나가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옆에서 달래고 있었고요. 어머니 오셨네요. 세나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도윤이가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지 않았어요. 세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세나야,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거든. 법적 절차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그때 집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세나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통보였어요. 전화를 끄는 세나가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이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폭력을 휘둘렀으면서 되레 명예훼손이라니요. 어머니가 신문 인터뷰까지 하셔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도윤이가 세나를 말렸어요. 자기야,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보자. 변호사라고요? 저도 변호사가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 다음 날 저는 박정우 변호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세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폭행과 명예훼손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가요? 네. 더구나 어머님이 언론에 한 발언들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개 범위도 제한적이고요. 변호사님의 설명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2차 가해라고요? 네. 가정폭력 이후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했을 때 이를 빌미로 다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말해요. 변호사님은 세나의 태도가 오히려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 임시보호 명령 심리가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는 건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변호사님이 함께 가주셔서 든든했어요. 판사님은
50대 후반에 엄격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군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이 일관성 있게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일기 형식의 기록과 영상 증거가 시간 순으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판사님이 세나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나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피신청인도 당시 상황을 인정하지만 일시적인 감정적 격양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지속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70대 고령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 상황을 공정하게 판단해주는 분을 만난 거였거든요. 따라서 이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그리고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거주할 것. 보호 명령이 인용된 거였어요. 세나는 이제 법적으로 저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할인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이겼어.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임시보호명령 인용. 이제 정말 자유롭다. 글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무서웠지만 설레었습니다. 72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보호 명령이 내려진 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세나는 임시로 친정집에 머물고 있었고 도윤이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할인이만이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화요일 저녁 도윤이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도윤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윤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승진이 보류됐어요. 승진이 보류됐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승진이 왜 갑자기 보류된 걸까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직접적으로는 업무상 문제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 가정 문제로 언론에 노출된 것이 회사 이미지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한 인터뷰 때문이구나 싶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도윤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도윤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눈가가 빨개지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도윤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생 갈등을 피하고 중간에서 어물어물하던 아들이 말이에요. 도윤아, 무슨 말이니? 도윤이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나가 어머니한테 심하게 말하는 것도 봤고 어머니가 점점 작아지시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윤이가 알고 있었다니요. 그럼 왜? 무서웠어요.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세나가 화를 낼까봐. 그래서 계속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냥 참으라고만 했죠. 도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답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도윤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47살 중년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물컵에 맞았을 때도, 물을 맞고 넘어지셨을 때도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진이 보류된 것도 당연해요. 제가 아내의 폭력을 방치한 거니까. 회사에서도 가정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팀을 관리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정말로요. 도윤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들마저 저를 외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혼자 설 수 있어. 네. 엄마가 이제 의존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해. 너도 내 가정을 새로 꾸려야 하고. 도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설마 집을 나가시려고요? 응, 생각해보고 있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그때 할인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가 우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아빠, 왜 우세요? 할인아,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못했어. 할인이가 아빠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도 이제 할머니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지킬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와 할머니를 함께 안았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윤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세나네요.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보호 명령으로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데 세나가 집에 온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었습니다. 문 열지 마라, 도윤아. 하지만 세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문 열어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할인이가 무서워하며 제 곁으로 와서 꼭 붙어 앉았습니다. 도윤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 네. 보호 명령 위반이야. 당장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일 날 거야. 도윤이가 망설였어요. 아직도 아내를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지나 봅니다. 오빠, 정말 문 안 열 거예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 놨잖아요. 세나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도윤아, 빨리 신고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도윤이가 마침내 휴대폰을 꺼내서 110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합니다. 보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접근금지 구역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10분 정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세나는 그 사이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 어머니 잘못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집 와서 이 집 살림 다 했는데. 할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할인아. 곧 경찰이 올 거야. 정말로 10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세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세나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집인데 왜 못 와요? 부인,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이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 명령이 잘못된 거예요. 저를 내 집에서 쫓아내다니. 세나가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밀치는 신용을 했어요. 그 순간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보호명령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세나가 수갑을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다니 말이에요. 경찰관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내일 추가 진술을 받으러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안전하게 지내시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도윤아, 애초에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세나가 계속 선을 넘었잖아. 한 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세나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저에게는 1년간의 보호 명령이 연장되었고요. 판결문을 받아든 날 도윤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어머니 편에 섰어야 했는데. 도윤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해. 네, 어머니. 앞으로는 할인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세나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쩌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아, 중요한 건 할인이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응? 이제 제가 지킬게요. 정말로요.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세나 최종 판결. 벌금형과 보호명령 연장. 도윤이가 드디어 엄마 편에 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72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1월 중순 첫눈이 내리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실버하우스였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었는데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도윤이와 할인이가 이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짐이 많지는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것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 가져갔거든요. 가장 소중한 건 할인이가 선물해준 분홍색 수첩이었어요. 그 안에는 제 용기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할인이가 새 집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원룸이지만 햇볕이 잘 들고 작은 베란다에서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할머니, 외롭지 않으실까요? 아이의 걱정 어린 눈빛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인아, 할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른 거야. 정말 그랬어요. 세나와 함께 살 때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마음은 늘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도윤이가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할인이와 자주 놀러 올게요. 고마워, 도윤아. 너도 새 출발 잘해보러. 도윤이는 세나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할인이 양육권은 도윤이가 갖기로 했고 세나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세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제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버하우스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제가 처음 참여한 건 시니어 합창단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지하 강당에서 모였습니다. 처음 가던 날은 긴장됐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머님, 처음 오셨네요? 반가워요. 단장을 맡고 있는 김순자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75세인데 목소리가 정말 곱더라고요. 네, 박영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영순 씨, 어디 파트가 편하세요? 소프라노? 알토? 잘 모르겠어요. 평생 제대로 노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을 들은 순자 씨가 놀라더라고요. 어머, 그럼 더 재미있을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보세요. 첫 연습에서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노래였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부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제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연습이 끝나고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순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알토 파트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꿈을 포기할 나이는 없다고요. 순자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세나는 늘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요가 동아리에도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릎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요. 요가 선생님인 이미영 씨는 60대 후반인데 정말 몸이 유연했어요. 영순 씨,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어깨가 너무 굳어 있어요. 네,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요가를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릴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요가를 하면서 몸이 풀어지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세나와 함께 살 때는 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실버하우스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니 하루하루가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인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다고? 무슨 상이야? 청소년 영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인이가 들고 온 상장을 보니 용기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출품했더라고요. 할인아, 이게 뭐야? 할머니를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고 목소리도 변조했어요. 아이가 휴대폰으로 작품을 보여주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나의 폭력 장면들과 함께 제가 상담소를 찾아가고 법원에 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집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으로 끝났고요. 할인아, 이걸 언제 다 만들었니? 학교 동아리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정말 멋있다고 다들 감동받았어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니 말이에요. 할머니, 이 작품 때문에 연락이 많이 와요. 다른 할머니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정말? 네. 할머니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저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분들을 상담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시작했는데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상담을 받던 60대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학대받고 있던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신고할 결심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참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는 게 낫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네, 지금 저를 보세요.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의 마지막 날, 섣달금음이었어요. 할인이와 도윤이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셋이서 단촐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올해 어떠셨어요? 할인이가 물었어요. 할인아,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 해였어. 정말요? 응. 할머니가 할머니답게 살 수 있게 된 해니까.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다니. 도윤아,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 마음이 중요해. 그날 밤 새해가 되기 몇 시간 전에 저는 일기를 썼어요. 할인이가 선물해준 그 분홍색 수첩 마지막 페이지의 말이에요. 12월 30일 일요일 올해를 정리하며 며느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박영순, 72.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새해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몇 번이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핸드폰에서 새해 알림음이 울렸어요. 할인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가 제 영웅이에요. 제 영웅이라니요. 72의 영웅이 되다니 인생 참 신기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해 첫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박영순입니다.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72의 박영순 말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366, 노인보호전문기관 1389, 대한법률구조공단만 65세 이상 무료 법률상담 132.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어요.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